책을 읽는 당신의 하루가 별보다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월요일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마침내 부자입니다. 저자 반지상, 출판사 동양북스. 월급이 반토막난 주인공 앞에 파이어족이 되어 나타난 친구가 건네는 투자 마인드 관리 조언.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모든 구독자님 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지은이 반지상. 회사의 임금 체불로 부동산 경매를 시작했다. 남들이 관심 갖지 않는 반지하와 오래된 빌라로 월급만큼 월세를 만들어 회사를 그만뒀다. 30채의 낡은 빌라에서 자유소득을 만들어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다. 부동산 경매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이자 매일 영상을 업로드하는 유튜버이다. 첫 책인 강남 아파트보다 반지하가 좋다를 출간했으며 블로그에 매일 글을 쓰는 작가로 살아가고 있다. 투자에도 취향이 있다. 공자가 경치 좋은 곳으로 소풍을 갔다. 깎아지른 폭포에 급류가 흐르고 있어 물고기도 헤엄치기 어려운 곳인데 한 사내가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줄 알고 급히 제자들을 보내 구하게 했더니 사내는 제 발로 머리를 털며 물 밖으로 나와선 기분 좋게 노래를 불렀다. 공자가 다가가 물었다. 하도 수영을 잘해서 귀신인 줄 알았습니다. 비결이 있습니까? 비결이랄 건 없습니다. 물이 소용돌이 쳐서 빨려 들어가면 저도 같이 빨려 들어가고 수면으로 솟아오르는 곳에서는 저도 같이 솟구쳐 나올 뿐입니다. 물길을 따를 뿐 따로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장자 달생편. 나는 강 위에 나룻배를 탄다. 상류에서 하류로 끝없이 이어지는 강물 위 두 손에는 노를 쥐고 있다. 주변을 둘러보니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은 노를 젓고 있다. 나 역시 자연스럽게 노를 젓는다. 왜 노를 저어야 하지?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손에 노가 있으니 젓는다. 한참 동안 노를 젓다 보니 의문이 든다. 어디로 가야 할까?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본다. 대다수는 강 상류로 향하고 있다. 약간은 상기되고 피로에 찌든 얼굴이다. 목표는 강 상류, 정상이다. 라고 외치고 있다. 방향을 모를 땐 대다수가 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낫다. 그들과 똑같은 방향으로 뱃머리를 돌린다. 주변 사람들의 함성에 떠밀려 힘껏 노를 젓는다. 배는 조금씩 움직인다. 서서히 강 상류로 거슬러 오른다. 앞을 내다보니 정상이 희미하게 보이는 듯 하다. 하지만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하다. 관성에 따라 노를 젓다 보니 이왕이면 정상에 빨리 오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내 옆 사람보다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긴다. 남들보다 늦은 시간까지 노를 저어본다. 삼나무로 만든 노를 카본 합금 소재로 교체해본다. 앞서간 선배에게 비결을 묻고 빠른 길로 가는 지도를 받아본다. 남몰래 모터를 달아보기도 한다. 그렇게 남들보다 조금 빨리 나아간다. 앞에는 5년 먼저 출발한 선배가 보인다. 뒤에는 2년 늦게 시작한 후배가 보인다. 앞사람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초조하다. 뒷사람과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불안하다. 평생 노를 저으며 살아가야 할까? 앞서가고 있는 선배들의 모습이 부럽지 않고 뒤에 따라오는 후배의 모습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상류로 갈수록 길은 좁아지고 물살은 더욱 거칠어진다. 앞으로 나아갈수록 노를 젓는데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 그런 상황에서 내 옆에 경쟁자보다 빨리 갈 자신이 없다. 고민 끝에 상류로 올라가면서 그들과 경쟁을 포기한다. 남들과 반대로 하류로 내려간다. 그리고 나만의 길을 찾기로 한다. 주변을 둘러보지만 나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없다. 주변 사람들과 반대로 움직이니 마음이 불편하다. 하류로 내려가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다.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물길을 따른다. 노를 젓는 것은 회사를 다니며 경제 활동을 하던 내 모습이다. 열심히 살아도 나아지는 것이 느껴지지 않았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도 당장 그만둘 수 없었다. 지금 퇴사한다면 내가 타고 있는 나룻배는 금방 침몰해 버릴 것 같았다. 회사 안에서 돈 버는 법을 알려주는 사람은 있었다. 하지만 회사 밖에서 돈 버는 법을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다. 우연한 기회에 부동산 투자를 접하고 회사를 다니며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다. 가진 돈이 많지 않다고 불평하지 않았다. 남들이 실행하는 방법이 아니라 나만의 방식을 찾았다. 사람들이 관심 많은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이 아니라 오래된 빌라를 구매했다. 부동산으로 시세 차익을 남긴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지 않았고 월세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30채의 낡은 빌라를 취득했다. 6년 동안 회사와 병행하며 월세를 월급만큼 만들어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첫 번째 책인 강남 아파트보다 반지하가 좋다를 출간했다. 책 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 수업을 개설하기도 했다. 수업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유튜브에서 공유하는 중이다. 나와 이야기를 나눈 뒤 수십 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수백만 원의 월세를 받는 사람들이 생겼다. 내 교육을 듣고 책을 쓰고 강사로 활동하기도 한다. 내 수업을 듣고 부동산 강의를 만들어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된 사람도 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았다. 경쟁에 뛰어들기보다 나만의 길을 찾아 강물의 흐름대로 맞춰갔다. 그러자 세상이라는 물길을 따를 때보다 원하는 바를 이루기가 더욱 쉬워졌다. 내가 목표로 정한 돈을 벌 수 있다. 유명해지고 싶다면 유명해질 수 있고 경제적 자유 역시 이룰 수 있다.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찾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책이 도움이 됐으면 한다. 더 이상 세상의 물살에 맞서지 않고 억지로 몸에 힘을 주지 않아도 하류로 내려가다 보면 상류로 가는 길보다 힘을 주지 않아도 되고 길은 더 넓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물살은 더 잔잔해진다. 챕터 1. 위기는 갑자기 찾아온다. 평범함. 오늘도 야근이다. 할 일이 그렇게 많진 않다. 다만 윗사람들이 퇴근하지 않으니 나 역시 밀어놨던 일을 해야 한다. 야근이 필요 없다는 생각도 들지만 야근비가 나오니까 그렇게 기분 나쁜 일만도 아니다. 추가 수당은 평소의 1.5배다. 수당만 받아도 한 달 생활에 큰 보탬이 된다. 야근까지 하고 집에 돌아가면 밤 10시 30분이 훌쩍 넘는 시각. 이제부터가 진짜 내 시간이다. 놓친 예능을 보거나 스마트폰 게임을 하다 보면 어느새 자정이 지난다. 내일 출근을 해야 하니 억지로 잠을 청해본다. 아침 7시 알람에 맞춰 억지로 눈을 떴다. 몸이 부서지고 수명이 짧아지는 기분이 딱 이런 느낌일까? 오늘은 화요일. 비슷한 생활이 반복되니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따로 상기해야 한다. 주말이 되려면 아직도 멀었다. 비타민 몇 알을 챙겨 먹고 출근길에 나선다. 언젠가는 회사를 탈피하리라 마음먹지만 아직까진 먼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하철에 앉아서 가고 정시에 퇴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하루의 소원을 빌며 회사에 도착한다. 사실 숨도 쉬지 않고 일한다면 오늘 할 일은 점심시간 전까지 모두 끝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절대로 빨리 끝내지 않는다. 최대한 일하는 속도는 늦추고 분량을 늘린다. 팀장님이 오늘은 모두 일찍 들어가지? 라고 말씀하시면 오후 6시에 맞춰서 일을 끝낸다. 오늘은 저녁 먹고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가지 라고 말씀하시면 밤 9시 30분에 맞춰 일을 끝낸다. 특히 이런 날은 10분 정도 여유를 두고 양치하는 시간까지 계산한다.
가끔은 의도적으로 야근을 한다. 그래야 한 달에 주어지는 야근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땐 내 인생이 부끄럽고 초라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직원들도 대부분 암묵적으로 생계형 야근을 하고 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자신을 위로한다. 월급쟁이가 된 지 8년이 넘었다. 취업 준비를 할 때는 회사만 들어간다면 인생의 모든 걸 바칠 거라 마음 먹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점점 무뎌지고 이제는 퇴근과 주말만 기다린다. 금요일 오후가 되면 기분이 좋지만 일요일 오후가 되면 가슴이 답답하다. 주말을 위해 평일을 살아간다.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삶에 익숙해진다. 학교에 다닐 땐 집에 가기 싫었는데 회사에 들어오니 항상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만두고 싶고 쉬고 싶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든다. 하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에 대책 없이 퇴사한다는 건 그야말로 정신 나간 짓이 아닐까? 입사한 지 1년 만에 학자금 대출 2천만 원을 갚았지만 결혼하면서 숨 돌릴 틈도 없이 주택담보대출금이 또 생겼다. 매달 원금과 이자 100만 원을 내며 30년 동안 갚아야 한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다. 앞날을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하다. 미래에 대한 생각만 하면 한숨이 나온다. 앞날에 대한 생각은 일부러 피한다. 어떻게든 되겠지. 고민은 일단 미뤄둔다. 냉장고를 열어 맥주 캔을 꺼낸다. 답답한 마음에 TV 리모컨을 누른다. 채널 99 부동산 뉴스. 서울 강남에 이어 마용성 부동산 시장에도 냉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1억 원 넘게 떨어진 급매물이 나왔습니다. 일부 단지에서는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며 집을 팔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대출 규제, 공시가격 급등이라는 이중 악재 앞에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리모컨을 다시 누른다. 채널 188 사회뉴스. 최근 한 달 사이에 회사의 갑질이 늘고 있습니다. 주로 무급휴가나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내용이 많았고 해고나 권고사직, 임금 삭감 같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최근 경기 불황으로 매출이 줄었다며 직원들을 무급으로 대기하게 하는 무급휴가 사례가 가장 많이 나타났었는데요. 지난주 통계에 따르면 무급휴가는 소폭으로 줄어든 반면 해고나 권고사직의 비율은 늘어났습니다. 기약 없는 무급휴가 강요가 어려워 근로자를 해고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빈 맥주캔을 구겨버린 다음 TV를 끈다. TV를 보고 있으면 현실이 더 무서워지고 허탈감이 커진다. 이런 상황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다시 잠을 청한다. 어색한 자유. 눈을 떠보니 아직 오전 7시다. 다시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는다. 매일 7시에 일어나던 습관 덕분에 그 시간이면 저절로 눈이 떠진다. 하지만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주말이 오면 오전 늦게까지 억지로 잠을 잔다. 일주일 동안 부족했던 잠을 주말에 보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오늘은 친구의 결혼식이 있으니 준비하기 적당한 시간에 일어나야 한다. 침대와의 씨름 끝에 무거운 몸을 일으킨다. 물 한 잔을 마시고 스마트폰을 다시 확인하니 오전 9시 30분. 알림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는 없다. 아내는 처갓댁에 갔다. 오랜만에 맞이하는 자유. 욕실로 향하던 발걸음을 거실로 바꾼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 화면을 개슴츠레한 눈으로 응시한다. 타성에 젖어 세면대로 향하는 것보다 계속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쉽다.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씻고 결혼식장에 갈 준비를 하는데 10분이면 충분하다. 조금만 더 누워있기로 했다. 네이버 메인 기사와 유튜브 추천 동영상을 본다. 구글의 인공지능이란 녀석이 내가 관심 있을 법한 영상을 연속적으로 보여준다. 멈추고 싶어도 멈추기 쉽지 않다. 내친 김에 웹툰까지 정주행해야지.
그러다 갑자기 시간을 너무 낭비한 느낌이 든다. 그럴 땐 자기 개발 영상을 시청한다. 부동산으로 수백억 부자가 된 사람, 주식으로 대박이 난 사람, 코인으로 퇴사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하지만 그렇게 공감이 되진 않는다. 돈 버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더 알게 될수록 마음이 편안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 불안해진다. 모순이다. 스마트폰 진동이 울린다. 발신자는 베프 김현철. 초록색 버튼을 누른다. 영훈아, 어디야? 나 이제 출발하려고. 나도 이제 옷 다 입었어. 나가려고. 겨우 몸을 일으켜 욕실로 향한다. 식당 앞에서 만나. 좀 늦을 수도 있으니까 내 식권도 챙겨줘. 여전하구나. 이따 보자. 전화를 끊는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다. 요즘은 결혼식이 아니면 친구들을 만날 일이 거의 없다. 20대 때는 거의 매일 만났는데 이제는 모두 바쁜지 모이기가 쉽지 않다. 솔직히 말하면 친구들과의 만남이 즐겁지 않다. 그래서 모임이 있어도 일과 가족 핑계로 둘러댔다. 친구들과 만나면 대화의 주제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자신에 관한 진짜 이야기를 뺀 나머지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친구가 진급한 이야기, 선배가 이혼한 이야기, 동료가 주식으로 돈을 왕창 번 이야기. 나는 그 이야기에 관심이 없다. 두 번째 주제는 과거에 관한 이야기다. 그때 그 주식을 팔았어야 했다거나 그때 집을 샀어야 했다는 이야기, 혹은 그때 회사를 옮겼어야 했다는 등의 후회에 관한 이야기다. 세 번째로 이어서는 남의 탓을 하기 시작한다. 부장님 때문에 회사 다니기가 너무 힘들다고도 하고, 정부 정책 때문에 아파트 값이 너무 올랐다고 불평한다. 주말엔 아이들 때문에 쉬지도 못한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 할 이야기가 떨어지면 마지막으로 불행 대결을 시작한다. 우리 회사는 일이 너무 많아. 어제도 11시에 퇴근했고 이게 며칠째인지 모르겠어. 그래도 너희 회사는 돈을 많이 주잖아? 우리 회사는 올해 연봉 동결이야. 말도 마. 우리 회사는 몇 년째 사람을 안 뽑아. 난 계속 팀 막내야. 같은 이야기로 마무리. 항상 이와 같은 패턴을 보여준다. 그들은 나보다 규모가 크고 연봉이 높고 복지가 좋은 회사에 다닌다. 가끔은 불평인지 자랑인지 헷갈리기도 한다. 미적거리며 준비한 탓에 결혼식장에는 결국 조금 늦게 도착했다. 저희 두 사람은 부부가 되는 이 자리에서 언제나 현명하고 지혜로운 남편과 아내로, 가슴 따뜻한 친구로 변함없이 서로의 곁에 남을 것을 양가 부모님과 하객을 모신 이 자리에서 서약합니다. 나는 손뼉을 친다. 사진을 찍는다. 결혼이란 두 사람에게는 가장 큰 인생의 축복이지만 하객들에겐 지루한 행사일 뿐이다. 현철아, 내 식권 챙겨놨지? 그럼 근데 너 밥 먹으러 왔냐? 네가 좋아하는 뷔페다. 우리는 식당으로 향했다. 친구들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는다. 접시를 들고 한 바퀴 둘러본다. 결혼식 뷔페는 먹을 건 많지만 먹고 나면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종류는 많은데 손이 가는 것이 많지 않다. 식사하면서 근황 이야기를 한다. 벌써 아이가 둘인 친구도 있고 학부모가 된 친구도 있다. 승진한 친구도 있고 이직한 친구도 있다. 벌써 머리가 벗겨진 친구도 있고 이혼한 친구도 있다. 나이를 먹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술을 살 때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아서 느껴지는 게 아닌 것 같다. 친구들이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이 들 때 나 역시 나이를 먹었다고 느껴지는 거다. 어느 정도 배를 채우고 나면 이야깃거리가 떨어진다. 그리고 그들은 또 같은 이야기를 시작한다. 학교 다닐 때 영훈이는 밥만 먹으면 배가 아프다고 화장실에 갔잖아. 화장실 변기가 매번 막혔는데 오늘은 괜찮아? 친구들이 웃는다. 나는 이 이야기가 별로 재미없다. 그 이야기를 수십 년째 반복한다. 그들은 과거에 빠져 있다. 현실이 답답하니 현재의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미래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그래서 온통 과거 이야기만 한다. 강희준 그 친구 퇴사했다며. 요즘 같은 시국에 어떻게 먹고 살려고? 경제적 자유인지 뭔지를 잃었다고 말하던데? 책에서만 말하는 경제적 자유? 참, 팔자 좋다, 그 녀석. 그 친구 집에 돈이 좀 있나? 회사도 별 볼 일 없었던 것 같은데 나도 당장 회사를 때려치우고 싶다. 그런 이야기 그만하고 오랜만에 모였는데 PC방이나 가자. 강희준, 그 친구 생각이 난다. 나와 같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나왔지만 그렇게 눈에 띄는 친구가 아니었다.
나보다 항상 공부를 못했던 기억이 있다. 나는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입학했고 그 친구는 교내 OT 때 겨우 추가 합격했다. 그런 친구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린다? 말만 들어도 배가 아프다. 사람들은 이제 노동 수입만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투자 역시 만만한 것은 아니다. 아무리 열심히 투자 공부를 해도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가볍게는 정부 정책 변화부터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심지어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의 전쟁까지 과연 21세기에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개인이 통제는커녕 예측조차 할 수 없는 투자 환경은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끝없는 불안을 안겨준다. 이런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중요한 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기도 하고 묻지마 투자로 인한 투자 실패를 맛보기도 한다. 이 책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부동산 갭 투자와 달리 오래된 빌라를 통해 한 달에 월세 수입 1,400만 원을 구축한 유튜버 반지상이 자전적 이야기를 소설 형태로 꾸몄다. 등장인물인 강희준은 남들이 소위 많이 남지 않는다는 빌라 투자로 월세를 받으면서 불황에도 견딜 수 있는 투자 방식을 구축했다. 그 과정에서 10년간 파이프라인을 늘리겠다는 자신만의 투자 방식을 선택하고 유지하면서 겪었던 애환과 고민을 두고 먼저 투자의 길을 걸어본 선배로서 김영훈에게 애정을 가지고 조언한다. 이 책을 통해 소액으로 투자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들, 투자를 진행 중이지만 여러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만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불안을 줄이고 오랫동안 소신껏 투자할 수 있는 투자 멘털 근육을 길러보자.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책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고 다음 영상은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